성화영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6년 겨울 성지순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굉장히 좀 빠른 것도 있지만 8월 달 정도의 그 성지순례를 알려주는 거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 6개월 정도 앞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 저희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는 장소. 자, 우리가 이스라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는 장소,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경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장소가 어딘가 살펴봤더니 자, 세계 3대 성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로마거든요. 자, 그래서 자, 바로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바로 로마를 포함해서 오. 이탈리아 전역을 저희들이 성지순례할 계획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와, 이탈리아로 간다고요? 네네. 이게 성지순례로는 상당히 좀 색다른 루트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이 이탈리아 안에 어떤 성지를 보게 되나요? 자, 이탈리아 하게 되면 최고의 성지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행 속에서, 마지막 항해 속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은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탈리아의 항구에 등장하게 됩니다. 내리게 되고요. 거기서 아피온 가도를 통해 가지고선 바로 로마에 압송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연금되어 살고 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장소가 로마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막 그가 그 걸어왔었던 길들 또 바로 또 그가 내렸던 어떤 곳에 기념교회가 당연히 있겠죠. 바로 이런 지역들이 중요한 장소이고요.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로마가 누구와도 관계가 있냐면 베드로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베드로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죠? 코바디스 하는 거예요.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는 장소, 베드로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데, 자, 로마 이외에도 또 성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장소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느 장소이냐면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썼을 때 마가복음서를 썼던 사람의 무덤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베니스예요. 아, 베니스에 네. 쌈코 기념교가 있잖아요. 아, 예. 성 마가의 기념교가 있는데 근데 원래 그럼 마가가 베니스에서 활동했냐? 아니에요. 베니스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그는 어디서 활동했었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잖아요.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은 베니스 사람들이 자기네가 성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당을 지을 때는 뭐냐면은 예전 성인들의 유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마가 유해를 도구를 했어요. 도구를 해서 여기까지 가져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도구를 해서 가져왔는데 자, 뭐 그곳에 있는 어떤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의 유적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베니스 상인들이 돼지고기를 위에다 놓고 그 밑에다가 마가 유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세관에서 너 이거 뭐야? 라고 했더니 돼지고기야? 라고 했더니 아, 냄새나 빨리 가지고 사줘 뭐 해가지고선 무사히 가져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어떤 성화가 산마르코 교회 제일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산마르코와 같은 어떤 성마가의 어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베니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교회사에 나타난 성인들도 우리가 기억을 한 것이 뭐냐면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누구의 작품인가요? 아시시의 성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렇죠. 그죠. 자, 성 프란체스코가 바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어떤 그런 걸 썼었죠. 또 찬송에도 성 프란체스코의 찬송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온천하 만물을 우러러 다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그것도 누가 썼나 보게 되면 성 프란체스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연과 이 모든 환경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노래를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 바로 그 성 프란체스코의 어떤 그 유해가 있고 그 성 프란체스코가 활동했던 아시시 또 저희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죠.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책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일단 한국에서
저희들이 이탈리아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가냐 했었을 때, 자, 저희들은 뭐 다른 비행기 타지 않고요. 대한항공, 직항을 타고요. 자, 12시간 30분을 날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밀라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음, 밀라노까지 논스톱으로 내려가서, 자, 밀라노에서 저희들이 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밀라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밀라노는 뭐 이제 굉장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밀라노 하게 되면 명품거리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는 명품거리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다른 걸 보러 가잖아요. 밀라노에는 두오모 성당 아주 음, 뾰족뾰족한 네. 한때 한 15년 20년 전에 모 어떤 휴대폰 광고에도 등장했었던 그 밀라노 두오모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오모 성당도 저희들이 보고요. 그리고 밀라노 주변에는 뭐 라스칼라자 해가지고선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이 오페라 하우스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명훈 씨가 거기 오, 또 지휘자로 가게 됐잖아요. 아, 네. 그래서 뭐 잘 고개 들고 보면 우리 정명훈 씨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아,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외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밀라노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뭐 북부 이탈리아의 아주 부유한 도시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 있는 어떤 유명한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본 다음에 그곳에서 저희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역시 또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이죠. 베니스로 갑니다. 음, 베니스는 물의 도시이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곳에는 산 마르코 교회, 성 마가의 어떤 교회가 있고요. 또 베니스 가게 되면 여기에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탄불에 히포드롬 광장이 있거든요. 히포드롬 광장에 청동 말로 된 장식이 있었는데 그 장식을 베니스 사람들이 이스탄불을 쳐들어갔었을 때 싹 뜯어다가 어디다 갖다 어, 놨냐면은 여기다 산마르코 교회에다 갖다 아, 놨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예전에 있었던 장소에 있는 게 가장 좋지만 뜯어온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음,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근데 되게 외부에 있는 그 네 개의 청동마가 바로 히포드롬 광장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짝퉁이고요. 안에 있어요. 박물관 안에. 그래서 아, 박물관 안을 저희들이 가서 자, 네 개의 어떤 청동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것도 살펴보고요. 또 베니스라는 곳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장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유명한 세계적인 어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자, 베니스에서 뭐 곤돌라도 한번 저희들이 타볼 음,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베니스 주변 자체가 자, 물로 이어져 있는 수상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을 그곳 자체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희들 아 이거 너무 잘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계획이냐면요. 베니스에서 점심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요. 각 사람들한테 점심값을 드린 다음에 마음대로 자유식 하십시오. 아무 데나 음, 가서 피자 드십시오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베니스를 한번 마음껏 즐기고 오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어떤 도시 같아요. 어떤 곳이냐면 우피치 미술관이 있고요. 음, 르네상스의 발원지예요. 어딘가요? 아, 피렌체죠. 그렇죠. 어, 피렌체 하게 되면은 미켈란젤로의 언덕이라는 곳에서 딱 보게 되면은 뭐 냉정과 열정 사이에 아, 어떤 그 두오모 성당이 보이면서 피렌체 멋진 어떤 광경이 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멋진 광경이 있는 그 두오모 성당도 저희가 살펴볼 예정이고요. 피렌체 하게 되면은 세계적인 미술관이 있습니다. 어떤 미술관이 있냐면 우피치 미술관이에요. 음, 이 우피치 미술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우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오, 거잖아요. 네. 또 같은 보티첼리의 봄날이라고 하는 것 뭐 음, 등등 해서 뭐 그 당시 메디치 가문에서 수집했었던 어마어마한 어떤 미술 작품들이 있는 것이 그 우피치 미술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약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어떤 장소를 또 볼 예정이고요. 또 여기 보기에는 단테의 생가도 있고요. 또 음, 뭐 이곳에서 몸담았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무덤이 있는 산타마리아 성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피렌체다운 어떤 가장 피렌체다운 곳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하나 낼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실험을 했던 장소예요. 음. 그리고 굉장히 여기는 기울어진 사탑으로 유명하죠. 아, 어딘가요? 피사죠. 피사의 사탑. 뭐 음, 피사의 사탑도 뭐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유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곳에 저희들이 가서 피사의 사탑이 어느 정도 기울었는지 하도 많이 기울어서 이제는 다시
원위치 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더 가게 되면 쓰러질 것 예. 같아가지고요. 좀 약간 보건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덜 휘어졌지만 그래도 휘어진 어떤 그 피사의 사탑도 저희들이 보면서 갈릴레오가 여기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로 그 저희가 뭐 세계적으로 알만한 그런 멋진 곳들을 다 돌아보거든요. 네네.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이제 뭐 시작이에요. 음,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도 여기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근데 TV 프로그램 중에서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여행 프로를 좋아해서 그걸 자주 보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요. 근데 거기서 유해진 씨가 토스카나에 가가지고서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이프러스 나무가 쭉 펼쳐져 있고 밀밭이 있는 그 길을 쫙 걸어가는 어떤 장면들을 딱 봤었을 때, 와, 저기 정말 가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그 이태리 여행에서 군대를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집어넣었던 것이 뭐냐면 토스카나에 있는 바로 사이프러스 길. 예. 거기가 영화 글라디에이터를 찍었던 장소예요. 글라디에이터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밀밭 사이를 거니면서 밀을 딱 손으로 치면서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장면이 있는 그 장소를 음. 저희들이 가고 그 넓은 어떤 그 목초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요. 토스카나의 멋진 자연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어디로 다시 가냐면은 아시시로 가는 거예요. 자, 아시시는 제가 여러 번 다녀본 곳인데 이상해요. 갈 때마다 아시시만 가게 되면은 그렇게 번잡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차분해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경건해져요. 이상하게. 평상시에도 경건하지만 거기 가게 되면은 더 경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기 갔더니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뭐 제 주변엔 다른 목사님들, 제 친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장소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란체스코의 어떤 그 흔적, 그가 직접 움직였었던 어떤 활동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특별히 어떤 장소도 있냐면은 프란체스코가 자기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정욕 이런 것을 제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장미 숲에 가서 막 온몸을 그 뒹굴면서 장미가시 찍히고 피 흘리고 이런 상태에서 기도했던 어떤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으면 그 장미가시는 프란체스코의 몸에 박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미는 어떻게 돼? 가시를 뺏겼으니까 가시가 없는 장미가 현재까지도 프란체스코가 돌아가신 지 120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가 지난 거예요. 거의 100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장미는 빼빼 마른 그러니까 가시가 없는 장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장소도 저희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장미도 볼 것이고요. 그곳을 지키고 있는 비둘기가 2마리가 있는데 걔들은 대대로 어딜 떠나지 않고 거기만 지키고 있어요. 1000년 동안. 근데 그것도 로마 교황청에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기적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둘기도 있고요, 그 가시가 있는 곳, 그 장소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로마에 들어옵니다. 자, 로마에 들어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순교지, 그러니까 세분수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을 때 머리가 3번 통통통 튀었다라고 하는데 튀어온 장소에서 샘이 솟아요. 그래서 세분수 교회다라고 이제 알려지는 곳이 있죠. 또 베드로가 전격적으로 순교할 마음을 먹고 돌이켰던 장소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코바디스 하니까 코바디스 교회가 있겠죠. 그리고 코바디스 교회는 카타콤베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콤베도 가서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도들의 흔적도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타콤베까지 살펴보고요. 로마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마지막 날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룻밤을 잔 다음에 저희들이 어디로 떠났냐면은 나폴리와 폼페이를 보러 갑니다. 나폴리는 세계 3대 미학이죠. 네. 아름다운 어떤 나폴리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폼페이 하게 되면 폼페이 최후의 날.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곳이 그대로 화산재에 있었던 것이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돼가지고선 또 발굴한 어떤 흔적들 봤었을 때 그곳이 얼마나 한마디로 사치와 허영에 들떠있는 도시였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화산재가
퍼져나가고 화산의 어떤 용암 속에서 우리 몸이 갇혔어요. 그래서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아 없어지게 되면 뭐가 남냐면은 화산재가 굳으면서 우리 몸에 형체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형체 속에 석고를 부어가지고서 뜯어봤더니 아. 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의 형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가 남아 있는 것 같이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형체들 어떤 사람은 괴로움에 울부짖고 있는 어떤 형체도 있고요. 뭐 쓰러져서 인생을 포기한 듯한 모습으로 있는 어떤 사람들의 형체도 있고요. 자, 그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어떤 그 폼페이 박물관도 저희들이 가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나폴리 폼페이를 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보냐면은 목사님 그 영화 보셨나요?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네네. 나눴잖아요.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장면들을 봤었을 때 여기 어디야? 예루살렘 아니야? 진짜 생각이 되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마테라라고 하는 장소예요. 자, 거기서는 007 영화도 찍었고요. 워낙 고풍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옛날 영화든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007 영화 같이 활극하기 딱 좋은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마테라라고 하는 장소, 이 장소도 저도 이제 그 마테라 멜 깁슨이 찍었던 것을 알았는데 이걸 또 우연하게 라미란 씨가 나오는 텐트 밖은 유럽 여자 편에서 여기를 갔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가서 여기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와 정말 내가 이탈리아를 가면서 폼페이까지는 갔는데 저기를 안 가봤네 하면서 정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테라를 특별히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테라의 어떤 그런 모습들. 마테라는 응해함이 굳어서 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서 동굴 파기가 쉬운 장소예요. 마치 갑바도기아 같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갑바도기아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런 장소인데 바로 이곳에 그 마테라에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들 같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어떤 것을 상상해보고 그리고 멋진 어떤 그 광경들을 살펴본 다음에 저희들은 다시 로마로 옵니다. 로마로 와서 자, 안 봤던 거 있잖아요. 우리 콜로세움도 안 봤잖아요. 콜로세움도 보고요. 또 로마 하게 되면 또 오드리 헵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생각하나요? 트레비 분수, 예. 또 스페인 광장,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한번 먹고요. 젤라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티칸이잖아요. 바티칸에 들어가서 바티칸 박물관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바티칸 박물관 중에서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적도 있고요. 뭐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는 그것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지창조가 그려지는 시스틴 성당이잖아요. 당연히 시스템 성당 가서 그곳을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성 베드로 교회까지 성당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와, 정말 이탈리아의 성지도 살펴볼 곳이 많고 일반적인 뭐 문학, 예술도 살펴볼 것들이 많아서 알차게 여행을 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이탈리아하고 유럽에서 좀 비쌉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다른 데보다 훨씬 싸고 훨씬 알찬 일정입니다. 415만 원입니다. 와, 이 이탈리아를 도는데요? 네네. 와, 대한항공 타고요?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415만 원. 궁금하신 분들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자막과 저희 댓글을 살펴보시면 이곳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뵈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끝난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장소 시리아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시리아 편으로 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